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시사법률대담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됐죠. 과거에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접했던 이 로스쿨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좀 친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로스쿨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지는지,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변호사님은 로스쿨 세대는 아니시네요. 동안인 얼굴에 비해서는 연수원 기수가 매우 높습니다. 예, 심지어 후배들이 저 같은 기수의 선배는 만나본 적도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로스쿨은 친숙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을 졸업해야 되고 또 변호사 시험에까지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로스쿨이 법조인 그 훈련, 양성에 있어서 유일한 기관인데요. 따라서 그 역할이나 지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시험과 사법 시험의 관계, 또 로스쿨의 운영 현황,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나 합격자의 진로, 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관계인데요. 네. 이 사법시험은 언제 폐지가 됐을까요? 우리 법조인 법조인 선발을 위한 시험은 사법시험 이전에 고등고시 사법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사법고시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가 1950년부터 시행되다가 1962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부터 사법시험 제도가 실시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로스쿨 제도에 따른 변호사 시험 그리고 사법시험이 병행되어서 실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되고 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합니다. 결국 사법시험 제도는 1963년부터 2017년까지 54년이나 시행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로스쿨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먼저 그 전에 뭐 질문이라고 할까요? 개인 상담이라고 할까요?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문과입니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고려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려대 법대, 서울대 법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로스쿨이 설치되면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학부의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를 진학해야 되나요? 만약에 뭐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다른 과에 진학을 해야죠.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학부의 법학과가 있습니다. 예. 네,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가 예.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겠네요. 예, 아니면 그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대에는 법학과가 없습니다.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대신 조대에는 로스쿨이 없어서 법학과가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전국에 이 로스쿨은 몇 개나 될까요? 서울권에 15개, 또 지방, 대전권에 2개, 대구권에 2개, 부산권에 2개, 광주권에 3개,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그 로스쿨 학생의 정원은 2,000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쭉 한번 불러드리면 서울권에는 서울대, 고대,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는 법학과가 없죠. 서울대, 고대, 성대, 연대, 이대, 한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건대, 서강대, 강원대, 인하대, 아주대가 있고요.
대전권에는 충남대하고 충북대, 네. 또 대구권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부산권에는 부산대와 동아대, 네. 광주권에는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로스쿨 정원이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은 정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 로스쿨인데 150명입니다. 2,000명 중에 150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원 120명인데요. 네. 우리 지역의 전남대 로스쿨의 정원 또한 120명입니다. 예. 또 교육 기간은 3년이어서 총 6학기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이화여대 로스쿨에는 남성이 입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입학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예.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이화여대는 여성들만을 교육하는 것이 그 대학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율성 보장의 측면이 일부 로스쿨 입학 희망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보다 크다. 네. 그래서 이화여대 로스쿨에는 여성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논란이 좀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로스쿨에 입학한 다음 3년간 열심히 수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떻고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탈락자들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초창기에 비해서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3%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또 로스쿨에서 3년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졸업생 또 탈락된 그 이전 졸업생 중 응시자의 절반 정도만 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총 3,255명이 지원을 해서 1,725명이 합격했습니다. 예. 기존의 어떤 전통적 영역인 법원, 근데 현재 법원에 바로 판사로 임관할 수는 없고요.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와 반대로 검찰에는 바로 검사로 임용을 됩니다. 네. 임용이 됩니다. 다만 1년의 그 수습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습을 받아야 되고요. 또 변호사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경찰 등의 공직, 또 기업, 또 지방자치단체, 또 시민단체 등 그 진출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조계의 진출 영역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로스쿨에 졸업을 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응시는 제한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제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도 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시낭인이라고. 이를테면 그 고시가 직업인. 네. 네. 예. 그런데 계속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법이 있는데요. 7조에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최초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오진아웃, 삼진아웃이 아닌 오진아웃 규정 또는 오탈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그에 해당돼서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낭인,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제한적으로 응시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또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더욱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부합된다. 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오늘은 로스쿨에 대해서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백상열 변호사님의 생각과 의견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취지 중에 하나는 서민들에게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변호사 숫자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 쪽에도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서울 편중이나 집중 현상이 좀 심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로스쿨, 전대 로스쿨의 경우에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수도권 쪽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요새 젊은이들이 서울 쪽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이쪽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신임 변호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구인난 아닌 구인난, 뭐 인력난 아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개선을 위한 다소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확립이 된 이상 결국은 4년의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하고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록 대학원을 다니지만 수험생과 같이 물적, 인적 비용이 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서민의 자제들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가정의 자제들이 4년의 대학을 마치고 또 3년의 기간 동안을 더 버티면서 그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지원책도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지역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법의 문턱이 정말 낮아졌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상열 변호사님 그리고 시청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